황교안 대표는 철저하게 타겟 중심, 지금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넥타이 매고 그 떡볶이 드실 때도 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니까 저쪽은 점퍼, 이쪽은 넥타이인데 그 종로라는 지역구 특색이 있잖아요. 거기 안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말하자면 융단 폭격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고 황교안 대표는 정밀 타격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입장입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와우. 예. 안녕하세요. 기자계 토르입니다. 시사전사 박은미 기자. 안녕하세요. 와 오늘 같은 날 천둥치니까 딱 맞네요. 네. 오늘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겨울비 아닌가요? 여보세요. 박토르 기자는. 아 뭘까요? 는개라는 게 는개. 는개. 안개처럼 룩스라이크 안개. 늘어진 안개 그래서. 네. 왜 그 저 남탕 그 사우나 가면 그 있잖아요 수증기탕 그런 비가 있잖아요. 조금 사우나를 있다가 안 해가지고요. 예? 사우나를 안 호러물에 많이 나오는 거.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오늘 오전 우한 교민 태원 3차 전세기가 도착을 했죠. 네, 이 3차 전세기를 보냈는데요. 우리 교민과 중국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3차 전세기를 중국 우한의 태너공항으로 보냈습니다. 예. 오늘 아침입니다. 6시 23분쯤에 이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이 추가적으로 검역을 거친 다음에 147명의 교민과 가족이 입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명이 증상이 있어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이 동반한 아이 2명까지 총 7명이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보내졌고요. 그 아기 2명은 그냥 그 부모 따라서 그냥 간 증상은 거고요? 아닙니다. 이제 부모와 함께 동반 가족이기 때문에 간 것이고요. 140명은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네. 국방어학원이라는 시설은 뭐 하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장교들이 거기에서 어학을 정말로 공부하는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어. 1인실 규모가 한 350개 정도 돼서 교민들이 충분히 각자 격리 생활을 할 수 있고 인근의 뭐 시설 같은 것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갖춰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군사종합학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이제 일종의 뭐 연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바로 인근에 또 의료기관이 있고 격리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어요. 아산 진천 때 1, 2차 때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이천 쪽 분위기는 어때요? 이제는 뭐 많이 수용을 해주시는 분위기예요. 뭐 현지에서 좀 걱정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반발은 없었고요. 그 동네 어귀에 플래카드를 통해서 환영합니다. 잘 쉬다 가세요. 이런 게 뭐 다양한 단체 명의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 진천의 경우에도 보면 700여 명이 추가로 더 이상 격리 기간을 늘리지 않고 15일이나 16일에 다 퇴소를 할 예정이잖아요. 15, 16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1차, 2차 격리 시설을 통해서 이제 확진자가 추가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정리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좀 다들 안정을 찾아가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3번째, 8번째, 17번째 환자들도 오늘 퇴원이죠. 격리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요. 이천하면 그 명품이 이제 쌀 아니에요? 이천 쌀? 네. 임금님표 쌀인가요? 네. 그죠? 또 일구앵커의 고향이나 안성각 접경 지역이죠. 바로 옆에. 네. 제 고향까지 챙겨주시고. 네. 거기 쌀밥 맛있는 집 있는데 항아리 많은 집. 그래요? 네. 맞아요. 그 이천 들어가다 보면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점심 안 드셨나 보네요. 네, 함 쏘시죠.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홍콩 마카오도 이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오염 지역 지정이라는 것은 이제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도 이제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 이제 검역을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이 지역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입원을 할 경우에는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이 추가됐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그러니까 홍콩은 안전한 거 아니냐 했는데 뭐 사스 정도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염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자, 박토르 기자님. 네. 이제 뭐 마스크하고 손세정제 이거 뭐 사재기 분위기가 조금은 좀 누그러졌다면서요? 네, 대형 마트에 가면은 완전히 매대가 비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구매 수량은 여전히 제한을 합니다. 뭐 1인당 30장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합니다만 예. 오후에 가도 어린이용 마스크 이런 것들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 손세정제 이거는 원료가 달렸던 거지 사실 제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해서 하도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주요 뉴스에서 만드는 법까지 알려드리고 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이 어느 정도 다시 가동이 되는 것 같고 마스크 손세정제의 경우에는 식약처에 이제 일일 생산량과 판매량을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긴급 수급 조정 조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모든 조치들이 좀 잦아드는 것 같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되는 분위기여서 네. 이런 사재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네. 것이 한몫했다고 볼 수 예. 있겠고요. 정부 발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프라인 마트에 가면 굉장히 안정적이다. 네. 온라인에서는 또 몇몇 판매자가 참 불량양심이죠. 예. 여전히 뭐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그게 뭐 쏘가 넘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거 이제 좀 있으면 폭락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쌓아뒀던 거. 그래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버스 타고 오면서 네. 그 뭐예요 그 바에 그 손세정제가 이렇게 매달려 아, 있더라고요. 네. 고정돼 있는. 네. 그 저도 누르고서 이렇게 한번 닦아봤죠. 예, 서울시에서 조치를 잘 취한 것이 버스 내에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도 한 개입니다. 2개 가져가면 안 돼요. 1인당 1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가져온 적 있으세요? 저는 미리 다 집에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가 2월까지가 절정이고 뭐 4월 들면 꺾인다 이런 얘기가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네, 중국 자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이제 몇 가지 이제 통계인데 확진자 증가세가 이제 주춤하고 지역도 좀 제한된 지역으로 이제는 또 안정화돼가는 단계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뭐 의료 시설들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이고 또 지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워낙 또 중국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마디 보탠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닌데 4월 가면 끝날 거다. 음. 미국은 얼마나 잘하고 있냐. 그러면서 또 하나 또 거둔 것은 아이 시진핑 내 친구인데 잘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꼭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다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봐라. 네.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여튼 떠버려요 트럼프. 네. 트럼프 대통령 전화번호 몰라요? 그 물어보실 줄 알고 번호를 확인했는데 네. 그걸 지금 차단시켰더라고요. 차단시켰어요. 네. 저런. 그리고 말이에요. WHO가 이 신종 코로나 정식 명칭을 정했어요. 네. 참 이거 제 입으로 이거 읽기가 참 코비드 19 그러니까요. 한글 명칭으로 코로나 19라고 아니 이제 세계로 뻗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코비드19 이게 그 COVID에다가 대시하고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래서 19라고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코비드19예요. 아니 근데 왜 꼭 19라고 읽어요? 19로 그럼 읽으면 되지. 아니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19가 좋아요. 그럼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송인 건데 네. 한글 명칭으로는 코로나19 이렇게 읽기로 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어가 가능한 PD로 좀 영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 영입. 네. 근데 더 다행스러운 거는 일단은 WHO가 이번 사태에 대응하면서 여러 가지 권능에 대한 의심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18개월 안에는 첫 번째 백신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8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1년 6개월. 네. 그러니까 그러면 2021년 뭐예요? 한 6월쯤 나온다는 얘기네. 네, 사실은 이걸 경험적으로 사스하고 메르스를 겪어본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사스 당시에 베이징이나 이런 데 특파원, 주재원으로 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근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병이 잦아든대요. 그래서 여름쯤 되기 전에 아주 덥기 전에는 사태가 좀 정리될 거다. 이 정도는 경험치로 알 수 있다는 얘기 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여하간 테워드로스
거브라여수스 이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이름이에요. 네. 네. 이름 되게 어렵죠. 그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그분? 이름부터 어렵네요. 이분 아마 남미 쪽이에요? 이름이 약간 커피 냄새가 나죠. 그죠? 이게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태워드리기 찾아보세요. 진짜 어려웠어요. 성함이 어려운데 네. 이분이 이번에 여러 가지 헤매는 모습은 보였습니다만 여하간 현지 시간 11일에 앞으로 한 1년 반 안에 첫 번째 백신이 나올 거고 이게 사실은 테러리스트보다 더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인데 지금 투자하자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야 된다는 거죠. 날씨가 그러면은 좀 기온이 수그러든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인도에 확진자가 적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접경인데 인도는 위생 상태 되게 좋은 나라는 아닌데 그렇죠. 왜 확진자가 적으냐? 뭐 카레 때문이냐? 나라 그 날씨 때문이냐? 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 예. 네, 찾아봤는데요. 예. 국적이 동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인데요. 동아프리카. 그런 나라가 있군요. 에리트리아. 네,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네. 자, 아까 코로나 19 그랬는데 19 그러니까 저는 퀴즈 한번 낼게요. 2002 월드컵 때 우리 백넘버 19번 선수 누군지 아세요? 알죠. 저는 알죠. 누구예요? 박지성. 땡. 아 누구였지? 저는 알아요. 안정환? 맞아요. 안정환. 안정환. 오. 저도 그때 거의 정신줄을 놓고 거리에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청바지 왼쪽 다리를 2번 접어주고 그래요? 빨간 손수건 묶고. 네. 아니, 저는 제 이름이 19라서 네. 저는 딱 보고 19번은 내가 잊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외워두고 있었는데 박토르 대단하시네요. 기자는 관찰력이 대단하네.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큰 사람입니다. 제가. 네. 자 그리고 일본 크루즈선 이거 오늘도 네. 뭐 39명 확진자가 또 추가 나오고 좀 난리 났어요. 이게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 얼마만큼 이 국가 비상 질병 재난 사태에서 리더십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처음부터 이제 전수조사 했었어야 되는데 예. 증상이 있는 사람만 조사를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에도 일본 외교부가 정보를 늦게 알려줬잖아요. 네. 계속해서 뭔가가 엇갈리는 또 하나는 이 또 사무총장 에리트레아 출신이었나 이 사무총장에게 또 일본이 뭐 영향을 줬는지 어쨌는지 이걸 또 기타 분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크루즈선에서 아무리 확진자가 늘어나도 이건 일본의 확진자로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지금 거기 탑승해 있잖아요. 네. 지금 석방시켜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네. 호주 부부의 그 SNS도 봤는데 그러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 들어가 있는 각국에서 전세기 같은 거를 요코하마 공항 같은 데 대기시켜 놓고 특별 이송을 해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자국으로 이송하면 안 될까? 지금 허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경우에도 400명 정도가 해당 배 지금 승선한 상태인데 이 배가 운항사가 미국 회사거든요. 네. 자국민을 데려가겠다, 배를 보내겠다, 급하면 항공모함이라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냐 육지에 일단 내려야 다른 배로 갈아탈 거 아니에요. 육지로 내려오는 순간 무틀 찍으면 다 일본 내 확진자로 숫자가 매겨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생각하는 거예요. 예. 네. 아베 전화번호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문자 알고 싶지 했는데 읽고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어우 깜짝이야. 천둥 진짜 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우리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본인 SNS에 당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면서요? 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내가 이 당에서 25년 헌신했는데 이 정도 위치인지 오늘 알았다. 특히 왜 험지 출마 요구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런데 양산을 나간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태효한테 먼저 제의한지 내가 뉴스 보고 알았다.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기 있기 없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김형호 공관위 대표하고 만났습니다. 위원장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하고요. 네네. 그 자유한국당 공관위도 오전에 이 문제를 논의했다면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반의 수학. 그러니까 험지로 출마라는 게 이제 수도권 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사실상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양산 검토해 보겠다. 좀 긍정적으로 나섰고 그래서 이제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김태호 그러니까 고향에서 탈피해서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양산을 출마하는 양산에 이제 걸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네. 시사대 지사의 네. 빅매치를 하겠다는 뭐 거고. 낙동강 혈투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그렇습니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요. 나름 험지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죠. 김태호 전 지사는 이제 고향인 거창이 포함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창원 성산 네. 지난해 보궐선거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이 이제 정의당 국회의원이니까 출마를 해라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좀 수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의 수확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야 지역구 의원 후보자 면접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당은 오늘 시작했는데 오세훈 전 시장, 권영세 전 주중대사 이런 분들이 면접을 받고요. 이미 민주당은 나흘째인데 신경민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등이 당내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손학규 대표 뭐 얘기도 그 장외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분은 나는 뭐 당이 통합하든 어쨌든 이선 후퇴는 거부한다. 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종로에서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될 이낙연, 황교안 두 후보 선거 운동 방식이 복장부터 뭐 다르다 이런 네. 얘기가 있던데요. 스타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거 때. 그런데 강남 스타일, 종로 스타일, 종로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 두 후보의 이 선거 캠페인 스타일 자체가 다른데 이낙연 전 총리는 철저하게 일반적인 선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딱 선거 복장을 입고 이렇게 바닥부터 다니면서 네. 사람들하고 만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화면에서 보면 그 남색 뭐예요? 민주당의 상징색. 상징색. 포에다 네. 1번 네. 이낙연 이렇게 쓰고 다니던데요. 근데 이제 한교안 대표는 철저하게 타겟 중심.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교계죠. 이 기독교 예. 쪽에 초점을 맞추는데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넥타이 메고 그 떡볶이 드실 때도 보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그러니까 저쪽은 점퍼, 이쪽은 넥타이인데 그 종로라는 지역구 특색이 있잖아요. 예. 거기 안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네.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전 총리는 말하자면 융단 폭격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고 예. 황교안 대표는 정밀 타격하겠다 그렇군요. 이런 입장입니다. 군사 전문가. 우리도 저 무거운 녀석들도 당 만들기로 했잖아요. 무겁당, 네. 무겁당. 네. 그러면 무겁당도 저 선거운동 만약에 한다면 우리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복장이죠. 아니 네. 옷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어때요? 저 일하는 그 컨셉으로 해서 네. 이 소가 끄는 마차 있잖아요. 우마차. 달구지? 네. 그런 걸 끌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모자는 배종찬 소장이 그 소몰 입군 한번 하시고. 제가 이제 뚱커벨을 이렇게 하면서 아니 소만 보세요 그냥. 소만요. 박토르 기자는 뭐 할래요? 아 저는 그 여기 표준어 아닌데 그냥 쓸게요. 예. 몸빼 입고 예. 영농우 계좌 컨셉으로 예. 달구지와 그냥 찰떡이죠. TPO에. 네. 뭐 보온에서 달구지 많이 또 모셨을 거 아니에요? 아 뭐 누구나 아끼는 소 한 마리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지금부터 내드립니다.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정식 명칭을 결정했습니다. 영문 명칭은 코비드 19인가 19인가요? 예. 19겠죠. 19로 해야 돼요? 네. 한글 명칭이 뭘까요?입니다. 뚱커벨 힌트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몸빼 또 토르 박연미 기자가 좀 힌트를 주시죠. 제가 드릴까요? 네. 네. 코로 나오는 19? 코로 나오는 19. 야, 야 정말 힌트. 야, 정답이에요. 힌트요. 대단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